안녕하세요. 존스퀘어드입니다. 이번에는 지난번에 진행한 올웨이즈의 리뷰에 이어서 2018년형 그램의 리뷰를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LG 그램은 가벼운 울트라북의 대명사로 출시 이후 한국 울트라북 시장에서 줄곧 선두를 유지해온 제품입니다. 2018년형 그램은 쿼드코어 CPU를 장착한 만큼 큰 업데이트가 이루어졌는데 이번 리뷰에서는 그램이 전 세대에 비해 개선된 점과 별로 달라지지 않은 점들을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외관은 전년도와 크게 달라진 것이 없습니다. 재질은 파우더 코팅된 플라스틱 느낌으로 금속의 느낌이 적습니다. 상단과 좌우 베젤이 극도로 얇고 하단 베젤 역시 두껍지 않아 15.6인치 노트북 중 가장 작은 축에 속합니다. 충전기는 45W로 작년과 용량은 동일하지만 무게와 부피가 커졌는데 왜 그런 것인지 의문입니다. 하지만 여전히 매우 작은 편으로 휴대성 면에서는 문제가 없습니다. 또한 배터리 용량이 72Wh로 20%가량 증가했음에도 불구하고 무게가 여전히 1.09kg인 것은 경량화의 최첨단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이러한 폼팩터와 재질 때문에 대부분의 13인치 노트북보다 가벼워 휴대성 면에서는 최고의 모습을 보여줍니다. 이와 함께 내충격성과 방진방적, 고온, 저온 등에서의 동작을 보장하는 밀스펙 인증을 받았기 때문에 내구도에서도 이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웹캠의 경우 위치가 작년의 하단 베젤에서 상단 베젤로 옮겨져 구도가 더 이상 턱을 바라보지 않고 비교적 정면으로 개선되었습니다. 다음으로 배터리에 대해 이야기해보자면 전작의 60Wh에 비하여 72Wh로 20%가량 용량의 증가를 보였으며 이로 인해 최강의 배터리 성능을 보여줍니다. 비교적 높은 정도의 부하 상황에서도 7시간가량 사용할 수 있으며 낮은 부하 시에는 14시간가량, 밝기를 낮출 시 이보다도 더 오래 사용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외출 시 충전기를 휴대할 필요가 없어 휴대성에서 큰 이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밖에도 USB-C 포트를 통하여 USB-C를 지원하는 기기의 경우 고속 충전이 가능합니다. 이는 추가로 충전기를 들고 다닐 필요성을 줄여준다는 점에서 유용할 수도 있겠습니다. 화면은 2018년형 그램의 하이라이트입니다. 전세대 그램이 가졌던 물 빠진 색의 화면과는 달리 이번 그램의 화면은 완벽에 가깝습니다. 밝기와 대비는 280니트 그리고 800대1로 충분하며 색영역은 sRGB 97%로 매우 개선되었습니다. 전세대 그램의 경우 반사 방지 코팅이 상당히 약했는데 이 역시 개선되어 빛 반사가 상당히 줄어들었습니다. 한 가지 아쉬운 점은 기본 보정이 어두운 색은 진하게, 밝은 색이 연하게 보이도록 튜닝되어 있기 때문에 화면이 특정 경우에 약간 물 빠진 색감을 보여준다는 것입니다. 이는 윈도우 자체에서 지원하는 보정만으로도 수정이 가능하므로 큰 문제는 아닙니다. 또한 기본적으로 화이트 밸런스의 조정이 가능한 소프트웨어를 탑재하였다는 점은 이점입니다. 화면 보정 파일과 그 방법은 댓글로 추가하도록 하겠습니다. 키보드는 전작과 동일합니다. 울트라북 중에서도 키 트래블이 매우 얕고 완충이 별로 되어 있지 않은 구조 때문에 바닥을 칠 때의 충격이 비교적 큽니다. 때문에 장시간 타자 시 손이 피로해지기 쉽습니다. 그러나 이는 어디까지나 개인적인 감상이므로 직접 타건해 보시고 판단하시기 바랍니다. 키의 크기는 풀사이즈 키에 비하여 약간 작으며 엔터키 줄이 특히 작은 모습을 보여줍니다만 익숙해지면 큰 문제가 되지 않을 것입니다. 이는 오른쪽에 넘패드를 넣을 공간을 마련하기 위한 것으로 보입니다. 이 넘패드는 회계 작업이나 숫자를 연속으로 칠 일이 많은 분들에게 도움이 될 것입니다. 트랙패드의 재질은 변함이 없으나 2017년형 그램과 달리 마이크로소프트 프리시전 드라이버가 탑재되었기 때문에 입력 지연과 버벅임은 사라졌습니다. 또 트랙패드 재질이 매끄럽지 않고 손에 쉽게 달라붙기 때문에 여름에 또는 손에 땀이 많은 분들에게는 장기간 사용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스피커는 약간 부족하지만 전 세대들에 비하면 장족의 개선을 보여주었습니다. 전작의 경우 3kHz 대역에 매우 큰 피크가 있어 귀가 물리적으로 아팠던 반면 저음이 많이 증가하고 토널 밸런스가 개선되어 소리가 좋아졌습니다. 한 가지 단점은 700에서 1kHz 대역 소리를 재생할 때 키보드 부분이 떨리는 소리가 난다는 것인데 이는 몸체를 최대한 얇고 가볍게 만드는 과정에서 나타난 부작용으로 보입니다. 다행히 소리가 복잡한 팝 음악 등에서는 크게 거슬리지 않으나 클래식, 특히 피아노 음악 등을 들을 때 잡음이 강조되어 들립니다. 항상 사용하는 음악과 이 떨림이 잘 나타나는 두 가지 음악을 사용해 스피커 테스트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성능은 약간 실망스럽습니다. 매우 얇은 히트파이프와 히트싱크를 탑재하였고 팬 또한 소음을 우선시하는 방향으로 작동하기 때문에 온도가 상당히 높게 나타납니다. 따라서 스로틀링이 일어나게 됩니다. 시네벤치 R15 테스트 시 온도 스로틀링으로 인하여 CPU의 클럭이 2.2GHz에 머무르며 장기간 부하 시 2GHz, 전원을 연결 후 부하 시에는 배터리 충전으로 인한 추가적 발열로 인하여 1.9GHz까지 떨어지게 됩니다. 이는 동 CPU를 탑재한 모델보다 20%가량 낮은 성능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스로틀링 상황에서도 전세대 울트라북에 비하여 30에서 40% 정도의 성능 개선을 보여주며 이는 여전히 나쁘지 않은 개선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UHD 620 그래픽의 경우 전세대에 비하여 20%가량의 성능 증가를 보여주지만 여전히 내장 그래픽의 한계로 리그 오브 레전드 등의 기본적인 게임을 플레이하는 용도 이외에는 적절하지 않습니다. 또한 기본 탑재 램이 싱글 채널 8기가인 만큼 시스템 램을 공유하는 내장 그래픽이 제 성능을 내지 못하여 듀얼 채널 구성에 비하여 30%의 성능 하락이 있습니다. 따라서 내장 그래픽 카드를 최대한 활용하고 싶은 분들은 8기가 램을 추가하시기 바랍니다. 온도를 희생하고 팬 속도를 낮춘 것의 장점은 부하 시에도 소음이 매우 낮게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부하 시의 소음은 37dB 정도이며 이는 조용한 곳에서만 들리는 매우 낮은 소음입니다. 다만 팬 소음을 희생하고 성능을 유지할 수 있는 모드가 있었다면 더 좋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I/O의 경우 두께와 디자인을 위해 USB-A를 제거하고 USB-C를 늘리는 최신 추세에 반하여 여전히 3개의 USB-A 포트와 풀사이즈 HDMI 포트를 장착하고 있습니다. 아직 많은 장치들이 USB-A를 사용하고 있는 만큼 이는 반가운 부분입니다. 다만 풀사이즈 SD 포트가 아닌 마이크로 SD 포트가 탑재되어 있는데 이는 사진 작업 등으로 풀사이즈 SD카드 포트가 필요하신 분께는 아쉬운 점일 수 있으나 휴대폰과 데이터를 바로 주고받을 수 있다는 점에서 장점이라고도 볼 수 있습니다. 서더볼트의 경우 최상위 i7 모델에만 탑재되어 있으며 테스트된 모델에는 없습니다. 그러나 아직은 썬더볼트를 실질적으로 활용할 방법이 적은 만큼 특별한 경우가 아니면 썬더볼트 때문에 i7 모델을 구매할 필요는 없겠습니다. 결론적으로 무게를 위하여 몇 가지를 희생하였으나 많은 발전이 있었던 업그레이드를 할 수 있겠습니다. 분명 불편한 키보드와 트랙패드는 아무런 개선이 없었으며 부족한 쿨링 성능 때문에 8세대 인텔 CPU의 성능을 최대한으로 이끌어낼 수 없었다는 점은 아쉽습니다. 그러나 화면 색재 전력의 큰 발전, 스피커의 개선과 여전히 좋은 편인 8세대의 성능, 그리고 배터리를 크게 늘렸음에도 바뀌지 않은 1.09kg의 매우 가벼운 무게는 휴대성을 중시하는 분들에게 큰 매력으로 다가올 것입니다. 이상 존스퀘어드였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